먼저 우리 파트 1부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조금 보고 가겠습니다. 파트 1의 문제는 어때요? 화자 한 명이 나와서 한 문장의 말을 하면은 우리 거기다가 응답을 하는 형태가 파트 1이죠. 그래서 10문제가 나오게 되어 있고요. 뭐 이런 이제 예시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포인트부터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파트 1에서요. 화자가 한마디를 하면은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예요? 여러분들 앞부분은 무조건 잡아야 돼요. 앞에 나오는 의문사랑 동사는 무조건 잡으셔야 되고요. 특히 동사의 시제 있죠. 시제를 가지고 살살 꼬아서 내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조건 의문사랑 동사는 잡으셔야 됩니다. 뒷부분을 가지고 오답을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앞부분에 how much was는 못 들었고 뒤에 the bank transfer fee만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사실 A, B, C, D가 다 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냥 돈 얘기하는 거니까 뭐 송금료 얘기하는 거니까 A도 될 수 있고 B도 될 수 있고 C도 될 수 있고 D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뒷부분에 집중해서 듣는 게 아니라 앞부분을 열심히 들으면서 의문사랑 동사의 시제까지는 무조건 잡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은 핵심 내용을 되뇌이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화자의 이 한마디를 들었을 때 요거를 들으시고 머릿속으로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하셔서 그 선택지를 듣기 전에 그 한마디를 계속 머릿속으로 되뇌이면서 들으라는 건데요.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화자의 핵심 질문이 결국에는 뭐였어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때요? How much was 였으니까 얼마? 였어. 지금 이게 핵심 질문이 되겠죠. 여러분들은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아 이게 얼마였는지가 궁금한 거구나 라고 한마디로 머릿속에 정리를 하신 다음에 선지를 듣기 전에 계속 머릿속으로 되뇌이시는 거예요. 얼마였어? A. 얼마였어? B. 얼마였어? C. 얼마였어? D. 이런 식으로 선지를 듣기 전에 되뇌이시면서 가셔야지만 안 헷갈리고 여러분들이 정답을 고르실 수가 있거든요. 파트 1, 2는 완전 속도전이죠. 그냥 20문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파악하기도 전에 그냥 쓱 나오고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문제가 빠르게 나오면요. 그 화자가 진짜 궁금했던 게 뭐였는지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거에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화자가 진짜 궁금했던 게 뭔지 머릿속에 잘 집어넣으시고 선택지를 듣기 전에 계속적으로 되뇌이시면서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탭스 LC에서 장난을 잘 치는 게 A에 대한 응답을, 선지에 대한 응답을 C에 낸다든지 B에 대한 응답을 D에 낸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A나 B에 응답하는 게 아니죠. A나 B에 응답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화자가 한 말에 응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지를 듣다 보시면요. 막 그 본인도 모르게 그 선지에 대한 응답을 고르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낚이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화자가 진짜 궁금했던 게 뭔지 그거를 한마디로 정리를 싹 하셔서 그 핵심 내용을 계속 되뇌이시면서 선지를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파트 1, 2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속어법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아마 속어법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 선지가 4개 나오죠. 선지가 4개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선지를 들으시면서요. 아, 이거는 무조건 정답이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뭐로나요? 동그라미로 놓고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들었는데 이건 완전 오답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뭐예요? X로 놓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 들었고 해석도 다 됐어. 해석도 다 됐는데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그러면 뭐로 놓고 가요? 우리 세모로 놓고 가는 거예요. 그 들었는데 어휘가 뭔지 모르겠어. 아니면 그냥 해석이 안 돼. 아니면 못 들었어. 그런 건 뭐로 나요? 물음표로 놓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속어법으로 풀으셔야지 문제가 깔끔하게 떨어지고요. 여러분 이렇게 나왔을 때는 뭐가 정답이에요? 그냥 동그라미 정답 놓고 넘어가면 되죠.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면 어때요? 세모 물음표 X 이렇게 나오면 뭐 골라야 되죠? 세모 중에 아무거나 찍는 거 아니죠. 세모 중에 아무거나 찍는 게 아니라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요. 일반적으로 물음표가 정답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왜? 여러분들이
못 들을 만한 거, 엄청 어려운 어휘, 엄청 까다로운 구어체 이런 거를 정답으로 내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규반까지 오신 학생들이 내가 못 들었다? 그러면은 그게 정답일 확률이 훅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셔서 나 오늘은 세모 물음표 나오면은 물음표 골라야지 라고 하면은 절대 못 골라요. 왜? 그 대담함이 갑자기 어디서 나오겠어요? 세모가 2개 나왔는데 어떻게 물음표를 골라? 이거는요 그냥 시험장에 가서 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기 일주일 전부터라도 조금 연습을 하고 가셔야 돼요. 나는 물음표가 나오면은 물음표만 고를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고 연습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난 정 안 믿겨 저렇게 못 풀겠어 하시는 분들은요 집에서 통계 내보세요. 내가 세모 중에 둘 중에 아무거나 골랐을 때 정답률이 높은지 아니면은 물음표를 골랐을 때 정답률이 높은지를 통계를 내보시면요 그 다음부터 물음표 고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통계 내보시고 통계 내보면 제 말이 맞아요. 그래서 물음표를 고르시는 연습을 하고 우리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속어법은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간접 응답 이해하기. 우리 탭스 LC에서는요 특히 문제가 단순해질수록 간접 응답이 정답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50% 이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접 응답이 나왔을 때도 그게 정답이 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 사실 간접 응답이 정답으로 안 떨어졌죠. 그냥 얼마였어? 라고 했는데 진짜 얼마였는지 정보를 줬죠. 근데 간접 응답 같은 경우에는요. 얼마였는지 물어봤는데 나 모르겠는데? 아니면은 뭐 다음에 알려줄게.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응답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정답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중요한 거죠. 앞문제 미련 버리기. 이것도 사실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동그라미, X, 뭐 물음표 이런 식으로 나오면요 미련 안 생겨요. 그쵸? 그냥 동그라미 고르고 넘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미련이 안 생기는데 여러분들 이런 경우 있죠. 세모, X 이런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미련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물음표 나오면 그냥 물음표 고르면 되는데 물음표도 안 나왔어. 우리 세모가 2개 나오면은 그 둘 중에 하나가 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문제를 들으면은 거기에 막 집착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2개 중에 뭘 고를까 하면서 집착할 때 뭐예요? 다음 문제 나오고 있죠. LC는 그냥 다음 문제 줄줄줄 나오거든요. 그럼 다음 문제 나올 때 여러분들은 또 가장 중요한 앞부분을 놓치는 거예요. 그럼 그 문제도 세모가 분명히 생겨요. 그럼 또 그거 고민해. 그 2-3개 중에 고민할 때 또 뭐예요? 다음 문제 나오죠. 그럼 그 다음 문제 또 제일 중요한 앞부분 놓치고 뭐 이렇게 이제 몇 문제 다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신을 차리는데 그럼 안 되죠. 우린 그럼 안 되고 이 앞문제 미련을 버리는 연습을 하고 우리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것도 사실 시험장에 가서 나 오늘은 앞문제 미련 버려야지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가기 한 일주일 전부터라도 이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나는 세모가 나오면은 그냥 앞세모만 고를 거야. 아니면 그냥 뒷세모만 고를 거야. 뭐가 지금 정답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왜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다음 문제 확실하게 풀어야 되거든요. 이 문제는 어차피 지금 정답의 확률이 50%밖에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 2개 고민해갖고 하나가 진짜 정답으로 떨어졌으면은 처음부터 세모가 안 나왔어요. 그냥 여러분들은 동그라미 치고 넘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50% 확률이기 때문에 괜히 이거 고민하다가 다음 문제 놓치지 마시고요. 나는 그냥 세모 나오면은 앞세모 고를 거야 라고 이제 결정하시고 그냥 그대로 계속 연습하시다가 시험장에 들어가서도 그냥 똑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앞문제 미련을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시험장 가서 그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집에서 연습하실 때 꼭 그렇게 연습을 하고 들어가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파트 1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간단하게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파트 1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 오늘 진도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요, 우리 파트 1, 2에 나오는 의문문 중에서도 의문사, 의문문을 우리 볼 예정이고요. 사실 의문문은 뭐 의문사, 의문문, 일반 의문문, 기타 의문문으로 나눠지는데 요거는 우리 계속 진도를 빼면서 같이 나갈 거고 오늘은 의문사, 의문문 중에서도 what이랑 which만 보고 넘어갈 거예요. 의문사, 의문문은요, 여러분 출제 비율이 35% 정도 꽤 많이 나오죠. 그래서 파트 1, 2 다 합치면요, 7문제 정도가 의문사, 의문문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를 조금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what이랑 which 떼어보기 전에요. 일단 의문사, 의문문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거 정도만 보고 지금 넘어가실게요. 자, 그래서요, 우리 의문사, 의문문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이제 응답을 찾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언제 의문사, 의문문을 사용하는지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의문사, 의문문 언제 사용해요? Where, when, how, which 이런 거 언제 사용해? 제가 여러분들한테 Where is 강남 Hackers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거 내가 왜 물어봤어요? 여러분들한테? 왜 물어봤어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강남 해커스의 위치가 지금 궁금하니까 여러분들한테 그 정보를 얻어내고 싶으니까 지금 이런 질문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문사, 의문문은 언제 사용을 하냐면요. 어떤 정보가 궁금할 때, 어떤 정보가 궁금할 때 우리 의문사, 의문문을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정답의 형태는요. 딱 요 두 가지로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 원하는 정보를 주든지 아니면 그냥 모른다고 하든지 그 정도만 우리 정답으로 떨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오답의 형태로는요. 어떤 정보를 주기는 줘. 정보를 주기는 주는데 엉뚱한 이제 정보가 나가는 거죠. 내가 Where is Hackers라고 물어봤는데 막 이상한 막 다른 데를 알려준다든지 막 그런 이상한 정보가 들어가는 게 우리 오답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의문사, 의문문이 들어가면은 아 정보가 궁금하구나. 그래서 우리는 정보를 주거나 모른다고 하거나 그게 정답의 형태로 떨어지겠다. 예외도 있죠. 예외도 있습니다. 의문사, 의문문으로 시작은 하는데 정보를 원하는 게 아니죠. 이런 거는. Why don't you는 뭐예요, 우리? 제안을 하는 거죠. 제안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정보가 궁금해서 묻는 거는 아니고요. How about 같은 경우도 의견을 묻는 거니까 아 이런 거는 정보가 궁금한 게 아니구나 정도의 예외를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의문사, 의문문은 이렇게 접근을 하는구나. 정답의 형태는 두 가지로만 떨어지는구나 라고 알고 가셨으니까 이제 우리 의문사, 의문문 중에서도 which랑 what만 조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따라하고 있어요, 잘? 괜찮아요? 네, 넘어갈게요. 자, which랑 what은요, 우리 발음이 헷갈리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which랑 what 들으면서 저는 발음이 헷갈려서 틀렸어요. 이런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발음이 헷갈리지는 않으니까 그 which랑 what 뒤에 나오는 주어랑 동사 정도는 무조건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가셔야 되고요. 우리 먼저 which부터 보고 갈게요. which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보를 요청하는 which가 나올 수가 있겠죠. Which one do you like? 아니면은 뭐 which 명사에서 which restaurant do you like? 이런 식으로 정보를 요청하는 which가 당연히 있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를 요청하는 게 당연히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하기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뭐 캔디랑 초콜릿 중에 뭐가 좋아? Which do you like? Candy or chocolate?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하기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A랑 B 중에 이제 선택하라고 들어가면은요, 이거의 정답 형태는 어떻게 떨어져요? 초콜릿이랑 캔디가 뭐가 좋아? 라고 했으니까 그냥 초콜릿을 말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나는 캔디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는 다 알아.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둘 다 좋아할 수도 있죠. 그쵸? 둘 다 좋아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초콜릿, 캔디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요것도 들어갈 수 있어요. 갑자기 난 껌이 좋은데? 이러면서 갑자기 C를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정보를 물어봤으니까 그냥 몰라 라고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모르겠는데? 라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택하기가 나오면은 5가지의 정답 형태로 떨어질 수가 있다. 꼭 A나 B 중에서 선택하는 건 아니다. 이제 그 정도만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되고요. what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what도 which랑 마찬가지로 우리 정보 요청하는 게 있을 수가 있겠죠. 뭐 what is your favorite food? 이런 식으로 정보를 이제 요청하는 게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What is your favorite fruit? fruit이 아니죠. food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대답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사람마다 엄청나게 다양한 대답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요, 다양한 대답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which보다는 what이 조금 시험에 더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왜? 문제 만들기가 좋으니까. 대답이 막 이것저것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 만들기가 좋아서 which보다는 what이 많이 나오는 추세이고요. 정보 요청하는 what 말고 또 뭐가 있겠어요? What if, what about 또 나올 수가 있겠죠? 특히 what if는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혹시 뜻을 모르셨던 학생들은 꼭 알아놓고 가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뭐뭐 한다면 어떡할래?
글씨 알아보겠어요? 뭐뭐 한다면 어떡할래? what if가 있겠죠. 요거는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what about은 뭐예요? 뭐뭐 하는 게 어때? 요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정보 요청하는 거 외에도 요런 게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which랑 what은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which랑 what에서 문제를 조금 풀어볼 건데요. 우리 문제 풀기 전에 단어부터 정리를 할게요. 어휘, 데이 1에 우리 어휘 좀 볼게요. 문제 푸는 란 바로 아래 들어가 있죠? 보고 가겠습니다. 자, carry. 이거 나르다로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지. 그쵸? 근데 우리 탭스에서는요. 나르다 말고 취급하다, 팔다 이걸로 엄청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별표 100개고요. 혹시 모르셨으면 지금 암기를 해두세요. 이거는 정말 많이 나옵니다. lean toward 이거 나온 김에 그냥 다 정리하고 갈게요. lean on, over, against 이거 다 보고 갈게요. lean toward는요. 마음이 그쪽으로 기우는 거고요. lean on은요. 어떤 거에 기대고 있는 거예요. 기대고 있다. over는 뭐예요? over는 이렇게 몸을 이렇게 수그리고 있는 걸 lean over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수그리고 있다. 다음에 lean against는요. lean on처럼 기대는 건 기대는데 등으로 기대는 상황에서 쓰이거든요. 그래서 등으로 기대고 있다. 정도를 알고 가시면 돼요. 다 적었어요? 3번에 in my book. 이거는 많이 나오죠. 내 책에 있는 게 아니고요. 내 의견을 묻는다면 내 의미를 갖고 있고 넘어가세요. pull off. 이거는 계속 나오죠.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3-4번 시험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한 번은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엄청 많이 나오니까 당연히 암기하고 들어가야 되고 해내다, 성공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charge, 쉽지만 엄청 많이 나오죠. 부과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고 여기서 이제 what do you charge for A 하면 A가 얼마냐고 묻는 건데 사실 charge는요. 우리 파트 4, 5에서 뭘로 많이 나와요? 명사, 기소, 동사, 기소하다 이걸로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꼭 알고 지나가셔야 돼요. 법적인 얘기할 때 이 charge 갖고 오면서 기소, 기소하다 명사랑 동사 형태로 많이 쓰이니까 꼭 암기를 해두셔야 되고요. cater to A 이거 완전 별표죠. 이거 지금 암기하세요. cater 자체가 많이 나오죠. cater도 많이 나와요. 음식을 조달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요즘에 그런 거 많이 쓰죠. 뭐 catering service에서 거기서 나온 거고요. 근데 우리 탭스에서는 cater도 많이 나오는데 cater to A가 더 많이 나와요. 여기 A의 구미를 맞추다라고 되어 있는데 A를 만족시키다 이렇게 외우시면 더 편하시거든요. 이게 광고문 같은데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커스터머를 만족시킨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cater to A는 꼭 암기를 하시고 넘어가도 되죠? 넘어갈게요. 자, 하이크 별표죠. 하이킹으로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하이킹으로 뭐 가끔 나오는데 우리 탭스에선 뭐로 나와요? 대폭 인상, 대폭 인상하다 이걸로 엄청 많이 나오죠. as long as랑 so long as가 같다. 뭐 요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고 넘어가서 우리 practice 단어까지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 풀어볼게요. be up to A도 사실 너무 쉽지만 많이 나와서 알아야 되고요. 이거 미드 많이 보시는 분은 아시죠? It's up to you 뭐 이런 식으로 나서 너가 정해 뭐 이렇게 너한테 달려있어 너가 정해 이렇게 쓰이고 let up은 완전 별표죠. 나아지다, 누그러지다. 비 같은 게 엄청 많이 오다가 let up 하면은요 비가 막 누그러지는 거예요. 그럴 때 쓰이니까 알아두셔야 되고 넘어가서요. go with A랑요 go for A는 같고요. 이거는 쉽지만 굉장히 둘 다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알아두셔야 돼요. A를 선택하나. 뎁스 LC에서 그 좋아하는 주제들이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좋아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 건강검진입니다. 건강검진한 얘기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의 우리 명사는 알아두고 가시는 게 좋아요. physical exam이라고도 하고요. 또 뭐라고 해요? physical checkup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암기를 해놓으세요. 건강검진 얘기를 너무 좋아하니까. 자, 우리 그러면요. 두 문제만 풀어보죠. 10
11번, 12번 파트 1에서 which와 what 문제 나온 11번, 12번 한번 풀어볼게요. 준비됐나요? 플레이할게요. 11번, 12번. Number 11. Excuse me, which copier makes color prints? A. I'm not sure what's wrong with it. B. I already have a copier. C. Sorry, but it's out of order. D. You can put them over there. Number 12. What do you charge for international wire transfers? A. It should be in your account by tomorrow. B. It's 3% of the total amount. C. It's cheaper than sending it internationally. D. We can wire it any day of the week. 자, 이거 정답 뭐였어요? 두 가지 C, B였죠? 12. 우리 이거 리뷰하고 가볼까요? 11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11번 문제. Number 11. Excuse me, which copier makes color prints? 자, 남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Excuse me 라고 하면서 Which copier makes color prints? Which copier make color print라고 했어요. 어떤 카피어, 어떤 인쇄기가 컬러 프린트를 만드나요? 라고 지금 which로 물어봤습니다. 우리 이 사람이 이런 말 왜 했어요, 지금? 그냥 어떤 카피어가 컬러 프린트를 만드는지 그 정보를 얻고 싶어서 물어본 거였죠. 그럼 우리는 그냥 정보를 주던지 모른다고 하던지 이제 그 정도만 정답으로 떨어질 거고요. A부터 들어볼게요. A. I'm not sure what's wrong with it. 정보를 주거나 그냥 모른다고 하면 되는데 I'm not sure what's wrong with it. I'm not sure what's wrong with it 이라고 하면서 그게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겠다. 뭐가 문제인지를 확신하지 못하겠다. 뭐가 문제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냥 어떤 인쇄기가 컬러 프린트를 만드는지가 궁금했고요. B는요. B. I already have a copier. I already have a copier 이라고 하면서 나는 이미 인쇄기를 갖고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전제된 상황이죠. 얘가 카피어를 갖고 있으니까 지금 어떤 카피어가 컬러 프린트를 만드는지 물어봤겠죠. 전제된 상황을 다시 말하는 거는 정답이 될 수 없고요. C도 들어보죠. C. Sorry, but it's out of order. Out of order은 우리 고장난 거죠. Sorry, but it's out of order. Sorry, but it's out of order 이라고 하면서 죄송한데요. 있긴 있어요. it이라고 하면서 있긴 있는데 그거는 고장났습니다. 라고 하면서 조금 간접적으로 들어갔죠. 정보를 주고 있기는 한데 고장났다고 하면서 정보를 주고 있는 C가 정답으로 들어갔고 D가 사실 오답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D. You can put them over there. You can put them over there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칭하는 대명사가 나오면요. 여러분들 여기다가 아무거나 상상해서 넣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them을 저기다가 갖다 놓으세요 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them을 그냥 아무렇게나 상상을 하시는 거예요. them? 아, 이 남자가 지금 카피할 거 종이들을 엄청 많이 갖고 왔나 보다. 그거를 이제 them으로 넣으시면서 그 카피할 종이들을 저기다가 놓으세요. 그러면은 이따가 내가 컬러 프린트를 해드릴게요 라는 거구나 라고 어쩌고저쩌고 상상을 하시면서 이제 D를 고르시는데 아니죠. 여러분들 지칭하는 대명사가 나왔을 때는요. 아무거나 상상해서 넣으면 안 돼요. 앞에 나온 문장 안에서만 뽑아올 수 있는 거고요. them이 사실 받아올 게 없었어요. 컬러 프린트 받아올 수 없었죠. 왜냐면 지금 존재 안 하는 거였거든요. 그냥 인쇄기가 어떤 인쇄기가 컬러 프린트를 만드냐고 물어봤으니까 존재하지 않는 거였죠. 그래서 이거를 받아올 수도 없었고요. 아무것도 받아올 수 없었던 D 같은 거는 정답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칭하는 대명사가 나오면요.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상상해서 넣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정답이 C로 떨어졌고 12번도 한번 들어보죠. Number 12. What do you charge for international wire transfers? 자, 이렇게 여자가 물어봤습니다. What do you charge for? 얼마를 부과하냐고 물어보는 거죠. 국제송금료에 얼마를 부과하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이거 한마디로 정리를 해서 계속 되뇌이시면서 우리 선택지를 들어야죠. 이거 어떻게 정리하셨어요? What do you charge for international wire transfers? 결국에 궁금한 게 뭐예요? 얼마냐는 거죠. 지금 국제송금료가 얼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응해주는 게 정답으로 들어가겠죠. 국제송금료 얼마냐? A부터 들어볼게요. A. A. It should be in your account by tomorrow. 얼마인지 알려주면 되는데요. It should be in your account by tomorrow. 내일까지 너의 계좌에 있을 거다. 엉뚱한 소리 했죠. 얼마냐고 물어봤으니까 정보를 주던지 모른다고 하던지 B도 들어볼게요. 얼마야? B. B.
It's 3% of the total amount. 자, 정보를 제대로 두고 있죠. It's 3% of the total amount라고 하면서 전체 양의 3%가 국제 송금료다라고 하면서 정보 주고 있는 B가 정답, C는요? C. It's cheaper than sending it internationally. 자, 이상한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냐라고 물어봤는데 It's cheaper than sending it internationally. 국제적으로 보내는 게 국제적으로 보내는 것보다 쌉니다. 이상한 얘기했죠. D는요? D. We can wire it any day of the week. We can wire it any day of the week라고 하면서 주중에 언제든지 보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what이 아니라 뭐로 들어가야 돼요? 언제? when으로 들어갔으면 우리 D 같은 게 정답으로 떨어질 수 있겠죠. 지금은 그냥 얼마냐라고 물어봤으니까 그 얼마냐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B가 정답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which랑 what 의문문 파트 1에서 풀어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정보를 그냥 주던지 모른다고 하던지 그 정도가 우리 정답 형태로 떨어질 거예요. 우리 바로 파트 2로 들어가 볼게요. 파트 2도 우리 먼저 접근법을 보고 가야겠죠. 파트 1처럼 우리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보고 나서 문제를 조금 풀어보겠습니다. 파트 2는요. 파트 1이랑 뭐가 달라져요? 화자가 한 명 더 나오죠. 그래서 화자가 이제 2명이 되고요. 세 문장의 대화를 한 다음에 이제 그에 대한 응답을 우리가 고르는 형태인데 파트 1이랑 마찬가지로 우리 10문제가 나오게 되어 있고요. 이제 이런 샘플 문제가 있는데 포인트가 중요하죠. 포인트 보고 갈게요. 자, 첫 번째 대사에서는요, 여러분 토픽이 주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파트 1, 2 제가 완전 속도전이라고 했죠. 막 문제들이 엄청 빨리 나오는데, 어머, 이게 토픽이구나. 뭐 이럴 겨를 없죠. 그럴 뭐 정신이 없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첫 문장 들으시면서, 아, 그냥 저런 얘기 하는구나. 이제 정도만 이제 파악을 하시면 돼요. 막 토픽을 뽑아본다. 이런 게 아니라, 아, 뭐 저런 얘기 하려고 저런 말을 했구나. 이제 그 정도를 이제 파악을 하시면 되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들어야 되는 거는 무슨 대사예요? 이 두 번째 대사 치는 애, B의 대사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들어야 되는데 왜? 이 B라는 애가 결국에는 누구예요? 이 선지에서 답을 말하는 애가 B라는 애거든요. 그래서 B의 태도나 정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정답 포인트로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얘가 결국에 정답을 말할 애니까 얘의 대사를 열심히 잘 들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 대사는 파트 1이랑 똑같습니다. 파트 1이랑 똑같이 접근을 하시면 돼서요. 여러분들은 마지막 대사를 들으시고 핵심 내용을 되뇌이시는 거죠. 핵심 내용을 되뇌이시면서 선지를 듣기 전에 되뇌이면서 마찬가지로 속어법으로 문제를 풀으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 파트 2에서요. 마지막 문장도 중요해요. 마지막 문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앞에 상황을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앞에 상황을 이해하지 않으면은 못 푸는 문제가 당연히 95% 이상이에요. 만약에 앞에 상황을 이해하지 않아도 풀 수 있는 문제를 내고 싶었으면은 그냥 파트 1에 20문제 내면 되거든요. 파트 2가 왜 나왔어?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이해하는지 안 하는지가 지금 궁금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상황을 당연히 막 필기를 막 엄청 열심히 하면서 암기하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아 이런 상황이구나 이런 시제로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 정도는 다 파악을 하시면서 머릿속에 어느 정도 넣어 가시면서 이해하시면서 넘어가셔야 돼요. 그냥 슬슬슬 흘려듣고 마지막 문장만 잘 들어야지 이렇게 풀면은 못 풀어요. 파트 2는. 그래서 앞에 상황을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파트 2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우리 조동사 관련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should have pp, could have pp, would have pp, must have pp 이거 사실 우리 정규반까지 와서 이거를 막 이게 뭐고요? 이게 뭐고요? 이렇게까지는 말씀 안 드려요. 이거 우리 중고등학교 때 엄청나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다들 안다는 가정하에 그냥 많이 나온다. 그 정도만 이제 말씀드리고 넘어갈 거예요.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를 수도 있죠. 모르시는 분들은요. 우리 주교재 104페이지 가시면은 이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서 요거는 꼭 암기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왜냐면요. 여러분들 시험장 가시면 파트 2에서 이 조동사 관련 표현 무조건 3-4번 이상 들어요. 이거 무조건 꼭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깔끔하게 이거 해석이 안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그 104페이지 참고하셔서 아 이런 의미가 있고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구나 라고 암기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우리 파트 2도 which랑 what 풀어볼 거예요. 근데 우리 이론은 그냥 넘어갈게요. 어차피 우리 지금 파트 1이랑 이론은 똑같거든요. 앞에 상황만 추가된 경우이기 때문에 이론은 똑같아서 그냥 넘어가고 단어부터 정리하고 그 다음에 문제 좀 풀어볼게요. 단어 볼까요? be in a rush. 뭐 너무 쉬운데 많이 나와서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be headed for. 진짜 많이 나오죠. 이거는 별표고요. 이거보다 뭐가 더 많이 나와요? bound for A. 이건 뭐 그냥 시험에 계속 나오죠. A로 향하는
그냥 뭐 northbound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북쪽으로 향하는 이거는 그냥 시험 가면은 한 번은 들을 단어니까 여러분들 암기하셔야 되고요. 뭐도 많이 나와요. bound 가지고 bound to 동사 원형에서 동사 원형을 해야만 한다. 동사 원형으로 향해 가는 거니까 그거를 해야 한다는 거고요. 이거 엄청 많이 나요. 특히 파트 4, 5에서 진짜 많이 나오니까 꼭 암기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시험장. 다 적었어요. 네, 넘어갈게요. consent 이런 거가 완전 키워드 동사죠. 별표 100개고요. 이런 키워드 동사를 모르면 문장 전체가 이게 해석이 안 돼요. 문장 전체가 파트 특히 4, 5 같은 경우에서 한 문장이 이 동사 하나 때문에 해석이 안 되면은 그럼 그 다음 문장도 일반적으로 해석이 안 돼요. 그러면은 그 다음 문장도 안 되고 그럼 그냥 그 지문이 안 돼. 그런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 동사는 무조건 깔끔하게 암기하고 가셔야 돼요. 동의하다, 허락하다. 컷백도 진짜 많이 나오죠. 별표고요. 컷백 on A. 이거 엄청 많이 나오죠. A에 대해 삭감하다. 이 정도 알아보시죠? A에 대해 삭감하다. 이게 뭐 cut back on budget 이래갖고 뭐 예산을 삭감하다 이런 걸로 파트 4, 5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알아두고 가야 되고 넘어갈게요. 프랙티스 단어까지 정리하고 갈게요. 스탬프드가 별표죠. 쩔쩔매는, 난감해하는. 이 스탬프가요. 동사로 쓰이면요. 뭐 엄청나게 많은 뜻이 있기는 한데 쩔쩔매게 하다, 당황하게 하다의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형용사형으로 쓰여서 스탬프드 하면은 쩔쩔매는, 난감해하는의 의미를 갖고 있고 킥인은 별표예요. 약효 같은 게 나기 시작하다. resort to A까지 별표. 여러분 resort가 뭐예요? 휴양지죠. 휴양지에 본인은 그냥 놀러 간 거예요. A한테 다 맡기고. 그래서 A에게 의지하다, 도움을 요청하다, 기대다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정도까지 정리를 하고 바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6번 문제 풀어볼 건데요. 이 노랑이를 여러분들이 이제 종종 만날 수가 있을 거예요. 얘가 나오면요. 문제가 조금 트리키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살짝 오답이 많이 나오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6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준비됐죠? 속어법으로 풀어보세요. 6번 문제. Number 6. Sandy's graduation is this Saturday, right? Yeah, but I'm stumped about what kind of gift to bring. What about using old photos to make a scrapbook? A. It's too late to take photos. B. I don't have one of those. C. I'd rather make something myself. D. That's a fabulous idea. 자, 이게 정답 뭐였어? D였거든요? D였습니다. 우리 7번 문제가 아니죠. 6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6번 문제. Number 6. Sandy's graduation is this Saturday, right? 자, 여자가 이제 토픽 정도를 던진 거고요. Sandy's graduation is this Saturday, right? 이라고 하면서 샌디의 그 졸업이 이번 주 토요일이지? 그치? 라고 물었죠. Sandy's graduation is this Saturday, right? Yeah, but I'm stumped about what kind of gift to bring. 그랬더니 남자가 뭐래요? Yeah, but I'm stumped about what kind of gift to bring. 자, 우리 stumped 아까 했죠. But I'm stumped라고 하면서 쩔쩔매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요? What kind of a gift to bring? 어떤 선물을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쩔쩔매고 있어. 난감해하고 있어. 라고 얘기했고. Yeah, but I'm stumped about what kind of gift to bring. 자, 핵심 질문 들어가죠. What about using old photos to make a scrapbook? 자, 요렇게 물어봤는데요. 우리 what으로 질문 들어갔는데 What about using old photos to make a scrapbook? 자, what about이라고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정보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 제안을 하고 있고요. 스크랩북을 만들기 위해서 옛날 사진들을 이용해 보는 게 어때? 라고 하면서 지금 제안이 들어갔습니다. 제안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정답의 형태는 어떻게 떨어져요? 그냥 수락하던지 거절하던지 아니면은 다른 제안을 하던지 이제 요 정도만 정답 형태로 떨어질 거거든요. A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뭐뭐 하는 게 어때? A. A. It's too late to take photos. 이거 왜 틀렸어요? It's too late to take a photo라고 하면서 사진 찍기엔 너무 늦었다. 지금 여러분들 사진 찍어서 스크랩북 만들라고 했어요? 아니었죠. 우리 old photos 이용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막 사진 찍기엔 너무 늦었어. 아니 지금 사진 찍으라고 안 했는데 old photos using 하라고 했었죠. B도 들어볼게요. B.
I don't have one of those. 이거는 왜 틀렸어요? 이것도 사실 오답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I don't have one of those. I don't have one of those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those가 받아올 게 뭐밖에 없었어요? old photos밖에 없었죠. 그래서 나는 그 옛날 사진들 중에 one, 그 하나가 없어. 여러분들 이 여자가 지금 어떤 하나를 지칭하면서 그거 사용해 라고 했어요? 아니죠. 그냥 제너럴하게 옛날 사진들 그거를 사용하는 게 어때? 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들 중에 하나가 없다? 지칭 안 했는데 이상한 얘기하고 있고 시도 들어볼게요. C. I'd rather make something myself. 이게 탭스에서 제일 싫어하는 오답 형태예요. 제안이 들어갔는데요. I'd rather make something myself. I'd rather make something myself 라고 하면서 차라리 내가 뭘 만드는 게 낫겠다 라는 건데 여러분 지금 이 여자가 한 말이랑 지금 똑같은 말 하고 있죠. 이 여자도요. 스크랩북을 만들기 위해서 올드 포로를 사용하는 게 어때? 라고 했습니다. 그거 자체가 지금 뭐예요? 너가 스스로 뭘 만들어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제안이 들어갔는데 같은 제안으로 응수하고 있거든요. 탭스에서 가장 싫어하는 오답 형태예요. 제안했는데 같은 제안하는 거 그거는 무조건 오답이고 D도 들어볼게요. D. That's a fabulous idea. 여러분들이 ABC에서 어머 이건가? 라고 막 세모 놓고 막 그랬을지라도 D 같은 거 듣고 그냥 동그라미 놓으셨으면 잘하신 거고요. 제안이 들어갔으니까 That's a fabulous idea. That's a fabulous idea 라고 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다 라고 말하고 있으면 결국에는 뭐예요? 그 제안을 수락하고 있는 우리 D가 정답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얘는 정답이 D로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 파트 1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같이 이제 기본기를 다져봤고요. 의문사, 의문문 중에서도 우리 which랑 what까지를 봤거든요. which와 what에 대한 정답은 어떻게 떨어져요? 그냥 원하는 정보를 주던지 모른다고 하던지 그 정도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가시면 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의문사, 의문문의 뒷부분을 같이 나갈 거고 오늘 같이 못 푼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숙제로 하시면 돼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점수 잡는 Hackers.